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이 펼쳐질 텐데요.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종목 겨루기 5월 1위의 위험이 빛나는 배지가 눈에 띄네요, 이상경 차장님. 자,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힘내주고 있죠. 알테오젠도 주춤 하나 추세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경 차장의 6월 포트폴리오입니다. CJC푸드 딱 한 종목인데 8% 하락률로 잡히지만 오늘 장중 7%의 강한 상승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6월 28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위로도 아래도 폭이 클 수 있다 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좀 주춤하다 보니 그 1위 자리를 카페24가 어제부터 치고 올라와서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청환 본부장의 화신이 또 2위 자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대왕고르가 살짝 주춤해졌고 그 안에서도 리가켄바이오도 9%의 상승률 키우면서 4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윤여민 이사 이수페타시스가 워낙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 그 순위권 진입도 기대해 봅니다. 8분의 출연자분들의 좋은 종목들 많은데 그 안에서 탑5 최종적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서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의 종목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요즘에 이화진 과장은 바이오로 미나봅니다. 오늘은 펩트론을 갖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이상경 차장은 오늘 강한 힘 보여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또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이 종목을 왜 들고 오셨는지 선정 이유, 일격의 핵심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오늘 먼저 펩트론을 갖고 오신 이유, 어제 사실 강했었거든요. 네. 더 갈 수 있는 힘을 어떤 포인트에서 잡고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찍었고, 이제 작년 12월에 리가켄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2월달에 독점 계약을 했고, 지난주에 에이프리바이오가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바이오 플랫폼 업체인 거죠. 이제 펩트론도 물론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뭐 일라일리나 아니면은 노보노디스크 쪽에 향후에 이제는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이고, 물론 지금 지난주에 ADA 당뇨 병학회도 이제 열렸었고,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나 이런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런 차세대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추세입니다. 기존에 이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운자로나 이제 젯바운드를 이제 주사제를 맞았을 때 주 1회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된다라면,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월 1회로 이제 변형시키는 플랫폼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전년도에도 MTA 계약을 했었고, 이제 지난달에도 MTA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이전의 계약이 흐름이 좀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여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라일릴리 주가 너무 흐름 좋죠. 노보노디스크도 여전히 공급 부족,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키워가고 있는 것 대비 국내 비만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좀 주춤한 종목도 많고 변동성이 다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펩트론을 오늘 배틀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여기에 맞서는 이상경 차장은 요즘 한 번씩 탄력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매매가 쉽지 않은 종목인데 네. 흔히 볼 수 없었던 양봉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건 뭔가 기대감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다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원년일 것 같고요. 많은 비용이 나갔던 중국 사업에 대한 철수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 OLED 출하량이 생각보다는 좀 원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가까운
현재 유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하계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고 9월 달에 아이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현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가운데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기다렸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올해 2분기까지는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현이 됐고요. 3분기에는 적자폭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 한 3,500억 이상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빠르면 2년, 늦어도 한 3, 4년 안에 애플에 대한 신작, 그러니까 폴더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주도 업종과 주도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OLED 부분이 생각보다는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끝나면서 패널 가격에 대한 반등도 바닥권에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주가가 크게 반향을 할 때는 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텐데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좀 맞아가는 하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요?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벌써 오늘도 강한 힘을 뿜어내고 있는데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네, 일격의 포인트로 각각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진실의 시간으로 두 분께서 크로스체크 관점으로 각각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전해주실 텐데 두 분 한번 같이 마주봐 주세요. 오늘 너무 등 돌리고 계셔서 자, 네. 약간 펩트론과 LG 디스플레이 먼저 이상현 차장님께 공격권을 드리겠습니다. 펩트론 걱정되는 부분 있으세요? 일단 대안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대안은 지난주에 이화진 과장이 얘기했던 알테오젠이 될 것 같고 네. 조금 더 먼 대안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쪽으로 대한 투자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3년 전에 대전 쪽에 탐방을 갔을 때 그때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막 발현이 되는 주가 흐름인데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자리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은 좋은데 시총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1조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좀 기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부터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수급과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이 양봉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 같아요. 이상현 차장님이 항상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지를 꼽아주신 것 같거든요. 펩트론, 정말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힘 있습니까? 이화진 과장님? 네, 만약에 일라일일이나 노보노 디스크를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동아이스트가 있고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이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 임상 3상을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사실 좀 안 좋죠.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이 대부분 신약 개발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매출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꾸준한 이제 성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도 올해 2월 달에 독점 계약 이후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만약에 물론 페트로는 이것도 지금 당장 사실 기대감이죠. 결국에는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계약금을 받고 여기에 그만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만큼 밸류가 정해지고 알테오젠처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인벤티지 랩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네. 전반적인 요즘 최근에 수급의 현황이 좀 패턴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기대감을 지나서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상방은 더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뭐가 나온다더라로 한번 오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변동성을 이겨낼 만큼 유력하게 보고 근데 사실 또 나오면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와서 정말 이 양봉에서 따라갈 만한 그 유력함을 믿고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알테오젠처럼이랑은 좀 색깔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는 거고 페트로는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기존에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가 식욕을 관리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체중 관람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그만큼 많이 먹어도 이제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체중 관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2세대, 차세대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페트롤에 대한 기술력이 추가적인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현 사장님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는데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자리를 보는데 여기서 네. 엔터키를 누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제약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도 크지 않은 가운데 비중 있게 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차라리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 알테오전 정도가 눌림목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난 좀 보고 알테오적인 종목을 같이 네, 밀어주시네요. 갖고 있거든요. 근데 펩토로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숫자 보세요. 매출이 뭐 35억에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데 여기서 주가 기대감으로 거래량 별로 없는 주식을 장기 물량을 잡아가서 여기서 신고가를 트레이딩을 한다? 저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이화진 과장님 그러시다는데요. 바이오가 적자이다고 주가를 못 산다는 건 조금은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기대감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알테전도 초반에는 매출이 700억, 600억밖에 안 나온 지금도 당장에 그런 회사인데 그 이후부터 계약 이후에 작년 2월 달에 알테전도 자꾸 알테전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약을 썼네. 그때부터 그 다음 분기에 마일스톤을 받게 됐고 네.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왔다면 페트론도 계약이 이후에 실적이 바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테오젠 처음에 독점 계약 나왔을 때 주가가 어땠습니까? 빠졌다가 바로 네. 치고 올라왔었죠.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로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일단 최근에 이제 양봉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그 모멘텀 더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를 더 짚어주셨어요. 두 분 친하시고요. 공가사 구분이 굉장히 뚜렷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이 LG 디스플레이를 향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 좀 리스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에 LCD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10년 동안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굴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쪽 시장을 크게 선점해 해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이패드 쪽을 얘기를 하셨고 이제 애플 쪽을 얘기하셨다는 거는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이원화 속에서 결국에는 애플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 업체들에게 결국 가격에 대한 단가에 대한 압박이나 결국 마진의 축소에 대한 물론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대비했을 때는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상반을 가는 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룸이 열려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로 실적 확인하기 전에 기대감을 오를 때 치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격 차장님? 일단 주가 자리적인 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6, 7월 달에 기대감에 16,000원까지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또 연말에는 11,000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회사가 보여주는 의지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2개의 모델에서 나오는 판매량보다는 아이패드와 그리고 이제 다른 태블릿 PC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패널이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ROE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출이 올라오는 가운데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은 아이폰에 대한 출하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V 쪽에 대한 패널 교체 수요도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 턴어라운드하는 주가 흐름 쪽에서는 작년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LG생활건강을 봤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샀던 흐름하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접근하는 관점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했고 전일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도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반영이 된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가운데 접근하는 주가 흐름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쪽 관점으로 조금 더 긴 스트롱바이 구간에서는 지금 자리 자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태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안 좋은 종목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면서 보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탈피하는 그 기대감을 하반기에 키우는 만큼 지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화진 과장님 마지막으로 또 LG 디스플레이에게 질문 더 남으셨어요? 물론 이제 아까 대안책도 얘기하셨고 사실 디스플레이도 좋긴 하지만은 이게 애초에 작년 초쯤인가요? 그때 소재 업체들 PNH테크와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오히려 소재에 대한 이런 회전율이나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에지 디스플레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변동폭을 샀을 때 수익률이 탄력도. 더 크게 어.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재 쪽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재가 더 낫지 않느냐. 네. 소재 부분은 어차피 이쪽에 이제 패널이 나가면서 가격이 들어오는 흐름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거든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1위 업체인데 네. 이런 흐름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12,000원대 언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 고점인 13,000원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3분기 안에 한번 태핑을 할 것 같고요. 아마 3분기 실적이 적자폭을 줄이거나 혹은 흑자로 돌아서면 네. 주가는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다 LG 디스플레이, 펩트론 각각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탑5 내에 순위권은 어떤 종목이 들지 여러분 결국 결과는 수익률, 상승률입니다.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개인적인 또 투자 전략이니만큼 투자 판단을 하실 때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종목 겨루기 오늘 LG 디스플레이와 펩트론 살펴봤고요.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격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해운주들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기 높습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를 앞두고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인데요. 이 대한해운의 경우 1,300%가 넘게 거래량이 급증하고 흥하해운도 640% 넘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대원전선은 오늘도 거래량이 높습니다. 기관 순매수 속 3거래일째 상승폭을 지속하고 있는데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전고점 경신을 향해서 반등 추세는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보잉의 부품 공급사와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친 아스트도 보이는데요. 장 초반 두 자릿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고 7%대까지 낙폭을 키웠는데 낙폭을 많이 줄이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혈액 투석기나 필터 시장 진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노펙스도 오늘 거래량이 높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7거래일째 지속되다가 장중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기관 매수세가 입되면서 다시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하이젠 RNM 어제 상장 전날 116% 급등 마감했는데요. 상장 이튿날에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HVM도 거래량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70%대 상승세에 비해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단은 HVM, 대한해운, 하이젠 RNM 거래량 상위단에 보이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텍플래스의 급등도 눈에 띄는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의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앞타바이오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 중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보이면서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해운 종합물류주 STX 그린로직스도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면서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1분기 호실적을 감안해 주식 예탁 증서와 원주 교환 비율을 1대1로 변경했다고 공시하면서 윙이푸드도 급등을 보이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겨루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힘 좋습니다. 갈 줄은 알았는데 오늘도 바로 이렇게 힘을 강하게 뽑네요. 이스페타시스 이 시간 지금 13%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MLB 쇼티지 분석, SK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에 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페타시스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오늘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태근 이사님,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일까요? 매수입니다. 매수인가요? 매수가. 네.
이스페타시스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이거든요. 쉴 때 사면 어김없이 뭔가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매수. 네. 다른 분들은 어떤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어떤 성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작년 11월 6일 날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폭등 4대장, 엔캠이라든지 에브리봇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추후에 급등 나온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전력 설비 있잖아요. 지금 꺾였다고 할 수 있나요? 계속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매도 굳이 작년 12월 달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은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상승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시장에 굳이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종목 잘 선택을 해서 수익성 괜찮은 종목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스페타시스 물론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그렇고 5월 16일 같은 경우도 18% 급등할 때 올해 영업이 기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랬던 것들은 양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념을 생각을 하고 있고 본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 레시피는 제가 볼 때 안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장의 어떤 성격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재료와 모멘텀 다 갖추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양봉 이후엔 좀 어느 정도 또 물량 소화 과정이 있는 이후에 또 가져가는 네, 흐름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 이런 변동성 좀 감안을 해서 일단은 더 갈 수 있는 힘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중도 만나볼까요? 여기도 리포트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그러니까 구아프리카 TV죠. 트래픽 증가, 실적 기대된다라는 분석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요. 잊혀져 있다가 나오는 장대 양봉인데 다시금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정영 과장님? 매수, 매도 어떤 버튼이죠? 네, 우선 매수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숲 같은 경우 생소하게 좀 보실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TV가 네. 이제 사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56%나 급증을 했습니다. 매출도 한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트위치가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MUV 즉 월간 순 방문자 수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지금 매출과 지금 이익 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치 대표 스트리머들이 지금 아프리카 TV 내 방송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러한 2분기 이러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주가 상승 추이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우리가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가 과거에도 항상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이벤트, 즉 이제 네. 글로벌 이제 빅 스포츠 이벤트가 네. 있을 당시에 항상 대표적으로 수혜주가 어떤 거냐 이렇게 찾을 때 항상 그 대표적인 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아프리카 TV였거든요. 이렇게 광고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숲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인가요?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올림픽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실적과 이러한 단기 이벤트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일단은 다음 달 7월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숲 오늘의 급등이 나왔고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스포츠 이벤트와 맞물려서 더 갈 수 있는 힘으로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 체크하고 가도록 할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며 상승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생명이 조금 전에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오늘 한 두 번째 상방 VI 발동입니다. 우리금융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인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이 조금 전에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불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동양생명과 ABL생명보험 인수에 주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만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데브시스터즈도 조금 전에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수요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목요일에는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금양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전장에 상승폭을 키우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는 오름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사이에서 유독 강한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은 지금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참가 중인데요. 금양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4695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 미국과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와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금양 부스를 찾았다고도 하는데요. 이 보도에 금양이 급등 11시 40분경에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8%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금양입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이 창립 이래 최대 위기라고 불리는 근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영 전략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진행 전에도 그룹사 간 합병과 매각 가능성이 다수 거론됐는데요. 오늘 SK그룹주들 사이에서 SK이노베이션 우선주, SK이노베이션, SKC와 SK네트워크스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SKC가 급등하면서 고점 11%를 기록, 10시경에 상방 VI 발동됐고요. 현재도 SKC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적자늪에 빠진 SK온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온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우선주도 10시경에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SK그룹이 경영전략 회의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현대글로비스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1시부터 1시 30분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30분 이후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VI가 발동된 사이렌 종목 안에서 일단 SK그룹주, 그 안에서 SKC도 좋고 오늘 또 SK이노베이션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면서 우리 현대글로비스까지 인기 급상승 하고 있는 만큼 같이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는 사실 오늘 그 유리기판 이슈가 있기도 했고 그렇죠. SK그룹 전반적으로의 이슈도 있었는데 같이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SK그룹의 향방을? 맞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SK그룹주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앞에 이수페타시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결국은 엔비디아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가속기, 유리기판 요 이슈니까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잠시 좀 식었다가 다시 경영 전략 회의를 하게 되면서 또 합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어떤 이런 제가 구설수를 해도 되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구설수라고 해도 되나요? 오너 이슈라고 하죠. 오너 이슈라고 네, 죄송합니다. 이혼 소송 이슈. 네. 그래서 오늘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 경영 전략 회의를 통해서 합병을 하는 게 어쨌든 유리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행 속도, 진행 소식이 있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그 LS 일렉트릭과 차트가 좀 유사하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SKC 같은 경우에 지금 16만 원대 가격대에서 좀 지지력을 보이다가 아마 재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사실 SKC보다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러니까요. 무상증자 결정 소식하면서 물량을 늘리네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무상증자. 무상증자까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를 올리게 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정의선 회장님의 그 종문구 회장님의 어떤 이런 루머 이런 것들의 어떤 네, 이슈 때문에 네.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상속을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상속의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의선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이렇게 마련할 것인가 관건인데 무상증자를 결정하신 진짜 전혀 예상 못했네요. 무상증자의 그럼 결정 배경에 뚜렷한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걸 여쭤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추론을 해보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속세 마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20%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740만 주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1,480만 주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1,480만 주로 늘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거를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어디에 쓰이겠느냐? 상속세 마련. 상속세 제원 예전에 마련. 그 삼성그룹이 삼성 SS를 상속시키게 되면서 상속세 마련을 했던 것처럼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네요. 어, 네. 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짜 무상증자는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럼 부분들인데 주가의 향방은 네.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흔들리긴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지금 현대차 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무상증자 배경을 두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대주주의 이제 물량을 늘리면서 네네. 앞으로의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쵸. 과정으로 무상증자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주가의 향방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VR 발동된 SK그룹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장중에 또 하나의 주요 이벤트라고 한다면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었죠. 자, 방산주는 누가 되든 긍정적이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다른 방산주들 오늘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이 외에도 이슈, 실적, 수주 모멘텀까지 내다봤을 때 지금 다른 섹터 대비 방산 섹터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LIG 넥스원의 대표적으로 정영 과장님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일까요? 네, 오늘 주가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LIG 넥스원 대표적으로 그럼 네. 방산 섹터 전반으로의 그 향방을 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사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이 이제 첫 이제 미국의 대선 이제 TV 토론에서 과연 이제 바이든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우세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됐는데 일단은 이번 1차 토론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좀 압승 이렇게 좀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이 TV 토론 이후에 올라가는 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좀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또 친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또 이제 IRA 뭐 폐기 관련한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조금 센티멘트가 이제 약화될 가능성 이와 함께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네. 뭐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그 트럼프의 그 친정책 관련한 그러한 이제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로 좀 방산주가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가 사실 국내 방산주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록히드 마틴이 그렇죠. 이제 네. 뭐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 방위비 분담 이슈가 있죠. 네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러한 또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의 주가 상승이 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글로벌적인 좀 지정학적 이슈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러한 좀 글로벌적 환경이 좀 도래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또 이제 국내 사실 방산 기업들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로 무장한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수출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1분기 수주 잔고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한 19조 정도 지금 수주가 지금 잔고가 쌓여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러한 수출이 좀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네. 점에서 봤을 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러한 좀 모멘텀이 이어질 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공의 미국 수출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 일단 오늘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방산 섹터 그 안에서 LIG 넥스원은 매수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임급종 실시간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두 분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지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만 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부터 갈까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60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무브넥스를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딱 5천만 시간만 쓸게요. 그 방금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무증하고 나서 작년 정도 배당만 하더라도 900억이 생깁니다. 네. 현대 지금 글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로비스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국 무브넥스 오늘 준비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 현대차의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현대차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일단 5월달 자동차 수출액이 64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현대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가 급등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5월달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 그리고 북미 수출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수치가 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해프 샤프트 같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로 대부분 현재 수출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북미에 판매되는 차량에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한국 무브넥스가 최근에 네. 현대차 잘 갈 때 어제 장대 양봉 키우면서 강한 힘을 보여준 만큼 동반하는 흐름 기대하면서 오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고요. 현대 글로비스 거래 풀린 이후에 지금 또 강한 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 정영훈 과장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60초 갑니다. 네, 저는 오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해운 업종 내에서 페노션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뭐 오늘 해운주가 이제 일제히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반기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분기 BDI 평균이 한 1,826포인트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 이러한 추이가 BDI 그 지수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한적인 버크선 공급 증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PBR 한 0.4배 수준으로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좋은 좀 매수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운과 물류의 바람 속에 그 안에서도 페노션을 또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임급종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